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 여러 언론 기사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현충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개양하는 집이 무척 적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투데이의 신태연 기자는 대규모 아파트의 달랑 한 가구만 태극기를 개양한 그런 사진과 함께 현충일 태극기를 찾아라는 그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다가오면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기를 개양할 때는 현충일 당일에만 개양해야 되고 깃봉에 긴 면이 세로 길이만큼 내려가도록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기 개양을 독려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6월 8일자 중앙일보는 800세대 가운데 단 한 집만 태극기를 조기로 달다. 현실이 알려준 2021년도 태극기라는 그런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태극기 판매를 하는 50대 중반의 장모 씨는 2, 3년 전부터 50% 이상 매출이 줄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래도 태극기를 개양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태극기를 특히 현충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달지 않는 이런 현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에 쓰여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저서 가운데 하나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다 보면은 아주 특별한 용어, 주목할 만한 그런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용어가 친애입니다. 친할 친자에다가 사랑의 자를 표함한 친애. 누군가를 위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것을 영어로서는 필리아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친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 따르면 친애, 필리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친애는 사회적 삶에서 취할 수 있는 탁월한 중용의 하나이며, 친애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애, 친구 간의 친애, 그리고 사회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의 친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친애는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품성의 상태이고, 이 친애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성, 그리고 서로 사랑과 배려를 주고받는 상호성, 그리고 서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지성 등을 고루 갖출 때 좋은 친애 관계가 형성된다. 이제 친애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인데, 지금 말씀드린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주고받는 상호성, 그리고 서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지성 등이 어우러질 때 그 좋은 친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요소들이 결핍될 때, 부족할 때는 친애 관계는 해체되고 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친애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행복도 증진하고 인간적인 그런 사회성도 완성시키는 그런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적 그런 친애, 개인적 차원의 친애를 넘어서 사회적인 친애, 전문 용어로는 정치적 친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폴리티케 필리아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는데, 정치적 친애로 발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게 되면은 이 파장이 계속 확대돼 가는 것처럼, 이제 자식과 부모 사이의 친애가, 또 자매 사이의 친애가, 형제 간의 친애가 더 확장돼서 이제 친구들 간의 친애로 확장되고, 직장 동료와의 친애로 확장되고,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국가 국민들 사이의 친애로 확장되고 마지막에는 인류애로 확장되고 또 근래는 인류애를 넘어서서 또 동식물에 대한 사랑까지 그렇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친애를 정치적 친애, 폴리티케 필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 특히 현충일에 왜 사람들은 조기를 달지 않는가? 자신의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조기를 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조기를 다는데 그렇게 무관심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친애를 가진다. 인간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도 친애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친애를 개인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 그러니까 국가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정의 구현 못지않게 시민들 사이에 친애를 구현하는 데 애쓰는 것 같다. 그래야 이제 국민들의 결속과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 친구인 사람들 사이에 친애도 필요하지만 정의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애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의, justice의 최상의 형태는 서로를 향한 친애의 태도인 것이다. 정의의 최상의 형태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간의 친애의 태도인 것이다.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9장 친애와 정의, justice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친애와 정의는 동일한 것에 함께 관계하며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교제에는 정의로움도 존재하고 친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친애라는 것은 정의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친애감이 증가되면 정의도 증가되게 되고 정의가 증가되게 되면 친애가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정의가 없으면 친애도 없고 친애가 없으면 정의가 없어지는 거죠. 11장 정치체제와 정의, 친애라는 대목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어떤 정치체제에서든 친애는 정의가 나타나는 만큼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마음은 뭐에 비례하는가 하니까 정의가 그 사회에 얼마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번져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정치 체제에서든 친애는 정의가 나타나는 것만큼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군주는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가에 따라서 친애가 드러난다. 타락한 정치체제, 독재 정치체제에서는 정의가 조금만 존재하며 친애 또한 조금만 존재한다. 가장 최악의 정치체제인 참주정, 독재체제에서는 친애가 없거나 아주 조금만 존재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 공통적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의도 없고 친애도 없다. 그들 간의 관계는 마치 장인이 도구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나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다. 친애와 정의는 참주정 안에서는 아주 조금만 존재하지만 민주정 안에서는 보다 많이 존재한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인 친애라는 것은 결국은 정의만큼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에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을 구분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친애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겁니다. 조기를 왜 안다냐? 정의가 사라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병호 TV를 자주 좀 들으신 분들은 제가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옳음과 옳지 않음, 정의와 부정의, justice와 injustice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 한 사회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정의에 대한 열망과 정의에 대한 목소리와 정의에 대한 실천이 강한 사회일수록 그만큼 친해 사람들이 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의가 부재한 사회에서는 친애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진 그런 개인들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현충일날 누구도 조기를 개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돌릴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닥 수준으로 내려앉고 그것이 곧바로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를 위하는 친애라는 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나는 너희들이 운명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회의 지배 권력, 집권 세력의 지도자와 또 집권 세력의 핵심 멤버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정의와 동떨어진 부정의한 그런 말과 언행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정의의 총량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친애라는 것도 소멸되고 말고 결국은 불신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알 같은 집안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모래알 같은 사회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모래알 같은 그런 국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하는 친애 혹은 정치적 친애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정의감에 비례한다. 그래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사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을 주장해야 되고 옳은 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옳은 것에 눈을 감고 옳은 것에 귀를 막게 되게 되면 그것은 그 사회가 점점 정의로부터 멀어져서 부정의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부정의가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친애감 역시 바닥이 된다. 이런 점을 오늘 한번 정리정돈을 해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